드디어 애플이 첫 5세대 5G를 적용한 첫 아이폰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것 없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이름값은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모지TV입니다. 드디어 애플이 첫 5G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애플 적용 첫 번째 5G 스마트폰이란 점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아이폰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너무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 듯 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에는 기존에 출시되었던 모델들보다 특히 대기 수요가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에 부응했는지 이번에 더 멋지고 향상된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은 모델 수도 더 많이 늘었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은 13일 온라인을 통해 아이폰 12를 공개했습니다. 판매는 한국에서는 이달 10월 30일 출시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발표된 4가지 모델은 아이폰 12 미니, 그리고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로 총 4종입니다. 아이폰 12 중에서 미니는 5.4인치의 액정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제일 작은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1인치 액정을 가진 휴대폰은 기본형과 고급형인 프로로 구분됩니다. 프로맥스는 6.7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큰 사이즈 모델이 되겠습니다. 애플이 이번에는 다양한 모델들을 출시해서 소비자들의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이폰 12에는 특징적인 것들이 우선 눈에 띄는데요. 우선 디스플레이가 달라졌습니다. 몰입도 높은 슈퍼 레니타 XDR 디스플레이와 내구성이 뛰어난 세라믹 쉴드 전면 커버가 적용됐는데요. 디스플레이 표면을 강화해서 훨씬 더 강력한 유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에서 이미 출시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휴대폰에 이미 코닝사에서 출시한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가 최초로 도입됐었는데요. 이번 아이폰 12에도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가 도입됐답니다. 코닝사는 1851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회사로 유리 제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코닝에서 개발한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는 다른 제조사의 글래스에 비해 대폭 개선된 낙하 성능과 스크래치 내구성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코닝 자체 실험에서 타 제조사의 실리게이트 강화 유리가 0.8m에서 파손됐지만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는 2m 높이에서도 파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실리게이트 강화 유리 대비 스크래치 내구성이 4배 더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아이폰 12에도 역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동일한 글래스 빅투스가 적용됐길래 심각한 파손이 아니면 웬만한 파손에 있어서는 훨씬 강화된 디스플레이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크래치에 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니 조심스럽게 사용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업계 최초 5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 A14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A14 바이오닉 칩은 아이폰 11에 적용되었던 성능보다 약 20% 이상의 성능이 향상될 거라고 예상되었는데요. 6코어 공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CPU 성능은 40%, 그래픽 성능은 30% 향상되었다고 애플은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빨라지는 것일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았더니 비슷한 가격의 노트북보다 3배 정도 가볍고 그래픽 성능은 2배 이상 빨라지게 된다는 애플의 설명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12가 갖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카메라입니다. 프로와 프로맥스의 경우 후면에 초광각, 광각, 망원, 세계 렌즈를 적용하는 등 강화된 카메라를 적용했는데요. 이 카메라들은 보다 더 강력하고 심도 있는 카메라라고 예상되는데 망원에 대한 현실적인 배율이 얼마나 정해질지가 특히 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보인 갤럭시 S20 울트라 스마트폰에서 경험했듯이 100배 줌이 되더라도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기보다는 그저 신기해서 한두 번 확인해보는 정도로만 찍어봤다라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있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궁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가격은 어느 정도 높게 책정됐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모델별로 살펴보니 기본형과 미니는 각각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3가지 모델로 선보이게 되는데요. 가격은 각각 109만원, 95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와 프로맥스 역시 각각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모델을 선보이는데요.
각각 135만원, 149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가격은 새로운 성능 등으로 다소 비싸지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쉽게도 기존 제품과 달리 충전 어댑터와 이어폰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대 공룡 애플이 고작 충전기 하나 주지 못하고 빼먹나 싶어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출시되는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출시일을 말씀드려본다면 기본형과 프로는 12월 23일 미국 등 30개국에 출시되고 미니와 프로맥스는 11월 13일부터 판매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기본형 제품과 프로를 10월 30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5G 시장이 대세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새 제품을 선보이면서 국내 5G 시장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을 향해서 삼성과 LG도 이에 대응하는 제품을 연이어 선보여왔고 또 앞으로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LG전자는 디스플레이를 돌리는 스위블폰 윙을 지난 10월 6일 출시했습니다. 국내에 이어 미국 시장에도 15일부터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전작의 핵심 기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낮춘 갤럭시 S20 F2를 16일 국내에 선보일 예정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 12에 대해서 애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모델과 가격 그리고 새로워진 성능을 알아봤는데요. 점점 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 기기들의 이용과 활용도가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기대치도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금액만큼 더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원하기에 이번 아이폰 12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해주는 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이폰 12 사전 예약이 10월 23일 진행되고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일주일 더 빠른 10월 16일 날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구입을 할까 고민도 되지만 어디가 됐건 저도 사전 예약으로 새 폰 하나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도 직접 구입 후에 개봉기와 사용기로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